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인간은 보험금 노린 사기꾼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가짜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짜여도 상관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노모는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걸까요? DNA 조작, 보험 사기, 가족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2층 회의실은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켜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 차들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그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경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에 앉은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정말 너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8세 노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손톱 밑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30년간 역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아들을 찾아다닌 흔적이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어요. 경찰관이 옆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확실히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40대 중반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 박민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팔짱을 낀 채 형이라는 남자를 노려봤어요. 남자의 눈빛이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형이라는 남자의 눈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사람처럼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천천히 가족 시간 가지세요. 30년 만에 재회니까요. 할머니는 남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 놓치면 영영 사라질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민수야, 집에 가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줄게. 남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형이 맞는 걸까? 밤 11시였어요. 강서구의 낡은 25평 아파트. 2층 거실엔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연신 반찬을 더 꺼내왔어요. 더 먹어, 민수야. 많이 굶었지? 엄마가 더 해줄게. 소파에 앉은 남자 강태수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밥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따뜻한 집이 있구나. 태수는 30년 전 자신이 사라진 그날을 떠올렸어요. 부산의 한 시장 골목. 5살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친 순간.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집. 형님. 식탁 맞은편에 앉은 민호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어디서 뭐하고 사셨어요?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은 5살에 사라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을 찾아오셨죠? DNA는 또 어떻게 검사받으신 거예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노숙하고 있을 때. 노숙이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노숙하셨는데요? 서울이요? 부산이요? 민호야.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형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니?
30년 만에 돌아온 형인데 어머니 이상하잖아요. 형이 맞다면 닥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저 애가 내 형이라니까. 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나? 벌써 들킨 건가? 그날 밤 태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벽에는 5살 아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웃고 있는 아이. 진짜 박민수였죠. 태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 자리를 빼앗아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에 쫓기던 태수에게 고아원 동기가 제안했었죠. 야, 너랑 같은 날 사라진 애 있잖아. 그 집 엄마가 아직도 찾아다닌대. DNA만 조작하면 돼. 보험 몇 개 들고 돈 받으면 우리 반반. 태수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보낸 협박 문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던 그 온기가 자꾸 떠올랐죠. 엄마, 나도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형님, 아직 안 주무세요? 태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이 맞습니까? 태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다른 병원에서요. 혹시 조작된 거라면.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증거를 찾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태수의 가슴 한구석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 그 주름진 손의 온기.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른 채요. 챕터 2 아침 7시였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민수야, 일어났니? 밥 먹어야지. 태수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네. 엄마. 할머니는 태수의 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담았어요. 많이 먹어. 너 원래 밥 많이 먹었잖아.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와 40대 초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막내딸 은주였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은주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족발이었습니다. 이거 어제 못 드셨죠? 오빠 온다고 제가 샀는데. 은주의 시선이 태수에게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죠. 태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응, 은주야. 은주가 아니라 은주 씨라고 하세요. 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동생 행세하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은주야.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 오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저 사람 정말 오빠 맞아요? 은주가 식탁에 족발을 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한 번으로 30년을 어떻게 믿어요? 요즘 DNA 조작도 다 한다잖아요. 태수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님, 어제 질문에 대답 안 하셨는데요. 어디서 뭐하고 사셨어요?
직업이 뭐예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기저기 일용직 했어요. 일용직이요? 그럼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상하네요. 민호가 찬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DNA 검사를 받았죠? 신분 확인 없이 검사가 되나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밥상을 탁 쳤습니다. 너희들 대체 뭐 하는 거야? 형한테.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온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재산이 뭐가 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에 8천만 원밖에 없어. 그것도 아버지 퇴직금이랑 내 연금 모은 거야. 그걸 노리고 온다고? 8천만 원이면 충분하죠.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요즘 그 돈에 사람 죽이는 세상인데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아. 나 같은 인간은 그 정도도 안 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어요. 너희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니까. 민호와 은주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거실에는 할머니와 태수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내 동생들이 너무했구나. 태수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 거칠고 마른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는 태수를 안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같아. 오후 2시였어요. 할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5살 민수, 학교 운동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 하지만 그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사진 속 아이를 오래 바라봤어요. 너, 어디로 간 거야?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요? 태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잠에서 깬 거예요. 엄마,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사진을 만졌어요. 민수가 사라진 날, 1995년 9월 12일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 다음 날이었지. 아버지랑 나랑 민수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 송편 재료 사러. 태수는 가만히 들었어요. 내가 잠깐 떡집 아줌마랑 얘기하는 사이에 민수가 사라졌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순간 놓쳤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이 말했어. 아마 유괴됐을 거라고. 그 시기에 애들 많이 사라졌대. 그런데 찾지 못했어. 30년이 지나도록.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5년 후에 돌아가셨어. 민수를 못 찾은 죄책감에 술만 마시다가.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나도 따라 죽고 싶었어. 그런데 민수가 혹시 돌아올까봐. 그 생각에 살았지. 할머니는 태수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왔어. 30년 만에. 내 민수가 돌아왔어.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민수가 아닌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녁 6시였어요. 태수는 집 근처 슈퍼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슈퍼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민호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민호는 태수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가로등 아래 민호는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가 목적이에요? 태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DNA 조작했죠?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요즘 DNA 검사 조작하는 브로커들 있더라고요.
얼마 받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형이 맞다면 어린 시절 기억이 있겠죠? 우리 집 뒤뜰에 뭐가 있었어요? 태수는 순간 당황했어요. 고아원 동기가 알려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오, 우물이요.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우물? 네. 우물에서 물 길어다 썼다고. 민호는 비웃었어요. 우리 집엔 우물 없었어요. 25평 아파트에 무슨 우물이 있어요? 태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기억을 잘못? 민호가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대체 누구냐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죠. 제발, 제발 가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이제 얼마 못 사세요. 당뇨의 고혈압에. 의사가 그랬어요. 5년이면 다행이래요. 태수는 민호의 눈을 봤어요. 그 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어머니한테 상처 주지 말고 가주세요. 돈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얼마든지.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뭐예요? 저도 30년 전 그날 사라진 아이예요.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부산이었어요. 저도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집에 못 갔어요. 민호는 태수를 놓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으로 가로등 불빛을 지나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어요. 젠장. 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어디 갔니? 하지만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태수는 24시간 찜질방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주변엔 노숙자들이 의자에 기대어 자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5번, 10번, 20번. 할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태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어디 있니? 왜 안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당장 들어와. 엄마가 밥 차려놨어.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침 7시 40분이었어요.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린 얼굴이었어요. 민수야. 할머니는 태수를 끌어안았어요. 어디 갔었니? 엄마 얼마나 무서웠는데. 태수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거실 소파에는 민호와 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밤새 기다렸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뭐? 저 사람 가짜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검사 결과 나왔어요. DNA 불일치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검사 결과 모자관계 부적합. 할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은주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할머니는 태수를 돌아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더 있어요. 저 사람 통화 기록 봤어요. 휴대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9월 3일
브로커 김이라는 사람과 통화 37분. 9월 5일 같은 사람과 통화 1시간 12분. 그리고 9월 7일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하루 전이에요. 작전 시작한다 라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할머니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니라고 해봐. 제발. 태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태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넌 누구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민수가 어디 있냐? 내 아들 어디 있냐고. 태수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은주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경찰 부를게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잠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불러. 민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태수요. 나이는 48이요. 어디서 태어났니?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부산이요. 하지만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도 30년 전에 사라진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1995년 9월 12일이요.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그날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집에 못 갔어요.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고아원 동기가 제안했어요. DNA 조작하고 어머니 명의로 보험 들고 1년 후에 사고 내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은주가 소리쳤어요. 사고? 무슨 사고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다가와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답해요. 무슨 사고? 교통사고. 일 겁니다. 어머니를. 민호의 주먹이 태수의 얼굴을 때렸어요. 태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민호가 계속 주먹을 휘둘렀어요. 은주가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태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항하지 않았어요. 맞아. 난 맞아야 돼.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어요. 경찰 불러. 은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기다려. 어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태수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부모는 찾았니?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쪽에서 거부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너 같은 자식 없다고. 할머니는 한참을 태수를 바라보다가 뒤로 돌아섰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수는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태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등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니?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민수는 어디 있는 거니? 살아는 있는 거니? 은주가 옆에 앉아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형은 이미. 닥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하지 마. 살아있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 5살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미안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또 속았구나. 엄마가 바보지. 그때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어요. 30년간 기록한 일기였죠. 1995년 9월 13일. 민수를 잃어버렸다. 경찰에 신고했다. 1996년 5월 2일. 아직도 소식이 없다. 남편이 술만 마신다. 2000년 3월 12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민수야, 아빠가 먼저 갔단다. 2010년 7월 5일. 민수 생일이다. 21살이 됐겠구나. 2025년 9월 10일. 경찰이 전화했다. DNA가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꿈만 같다. 할머니는 마지막 줄을 보다가 펜을 들었어요. 2025년 9월 19일. 가짜였다. 또 속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펜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나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자식이었구나.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잘 자거라.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시는 걸까? 어제도 그제도 할머니는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은주가 해드린 밥도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죠. 과장님, 동료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오셨는데요. 로비에서 기다리신대요. 손님?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약속 잡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로비로 내려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였어요. 박민호 씨 맞으신가요?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누구세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죠. 민호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전 보험 필요 없는데요. 아니, 제가 온 건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김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태수 씨 아시죠?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 친구가 저한테 3천만 원 빚이 있거든요. 김성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래요? 김성훈이 웃었어요. 그럼 어머니께 물어봐야겠네요. 박경희 할머니, 강서구 아파트 2층 살고 계시죠? 민호는 김성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어이구, 무섭네. 김성훈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걱정 마세요. 전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강태수 그 새끼가 3천만 원만 갚으면요. 3천만 원? 네. 원래는 1천만 원이었는데 이자 붓고 하다 보니까요. 김성훈이 담배를 꺼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보험 여러 개 들고 1년 후에 사고 내면 보험금 5억은 나온다고. 그럼 우리 반반하자고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DNA 조작해 준 거예요? 맞아요. 김성훈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그런 거 다 되거든요. 같은 지역 실종 아동 자료 해킹해서 DNA 샘플 바꿔치기 하면 끝이에요. 이 개새끼가. 민호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김성훈이 피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싸우면 안 되죠. 김성훈이 웃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강태수 찾아서 3천만 원 받아내든지 아니면 박민호 씨가 대신 갚든지 선택하세요. 뭐, 못 갚으면 어쩔 수 없죠. 할머니한테 가야죠. 보험금 수령자가 할머니니까요. 김성훈은 명함을 민호의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어요. 3일 후에 연락 기다릴게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젠장, 젠장. 저녁 8시였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가는 대신 PC방으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강태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48세. 부산 출신. 검색 결과는 수백 개였어요. 하지만 그 강태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고아원. 태수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1995년에 실종됐으면 부산 쪽 고아원일 거야. 민호는 부산 지역 고아원 목록을 뽑았어요. 15곳이었습니다.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1995년에 들어온 아이 중에 강태수라는 이름 있나요?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럼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5살 남자아이. 그런 아이가 한둘이 아닌데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10번째 전화였을 때 드디어 단서를 잡았습니다. 아, 강태수요? 기억나네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995년 9월에 부산역에서 발견된 아이죠. 경찰이 데려왔어요. 민호는 펜을 쥐었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18살 때 나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녔다고 들었어요. 혹시 친구 있었나요? 같이 지낸 아이들? 한 명 있었죠. 이동진이라고. 걔랑 친했어요. 이동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연락해서 전해드릴게요. 민호는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이동진인데요. 태수 형 찾으신다고요? 민호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요? 2달 전?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왔었어요. 300만 원. 빌려줬어요? 아니요. 전 여유 없거든요. 그랬더니 욕하고 끊더라고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그때 무슨 말 했나요? 왜 돈이 필요했는지. 대부업체 빚이라고 했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죽겠다고. 어느 대부업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 맞다. 한 가지 이상한 얘기했어요. 뭔데요? 엄마 찾았다고. 민호는 눈을 떴어요. 엄마요? 네. 진짜 엄마. 태수 형이 30년 만에 생모 찾았대요. DNA 검사까지 했다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요? 근데 그 엄마가 태수 형 거부했대요. 이동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같은 자식 없다고 했대요. 태수 형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 후로 연락 안 되더라고요. 민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1달 반 전쯤? 민호는 계산했어요. 그 시점은 태수가 할머니를 만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온 거구나. 민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PC방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강태수? 넌 대체 뭐냐? 사기꾼인 건 맞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버려진 아이였고 엄마를 찾았지만 거부당한 불쌍한 사람이었죠. 민호는 주머니에서 김성훈의 명함을 꺼냈어요. 3천만 원. 민호의 통장에는 1,200만 원이 있었어요. 딸 대학 등록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지금 구급차 불렀어. 병원으로 와. 민호는 뛰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은주가 울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요. 민호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은데.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뭐가 더 있습니까? 췌장에 혹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호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안정을 찾으셨으니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검사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실에 누운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민수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정신 차리세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민호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김성훈이 정한 3일의 기한이 지났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민호는 회사 로비에서 김성훈을 다시 만났어요. 박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김성훈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강태수는 찾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럼 돈은? 없습니다. 김성훈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할머니한테 가야겠네요. 안 됩니다. 민호가 김성훈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췌장암 의심받고 계세요. 그게 제 알바예요? 김성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전 돈만 받으면 돼요. 누가 아프든 죽든 상관없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얼마나요? 한 달만. 안 돼요. 김성훈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일까지 3천만 원 준비 안 하면 할머니 병실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거고요. 보험금은 1년 후에나. 상관없어요. 일단 계약은 됐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개새끼가. 민호가 김성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은 웃기만 했어요. 때려봐요. 그럼 폭행죄로 고소할 테니까. 민호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성훈은 옷매무새를 고치며 말했어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여기서 만나요. 돈 없으면 병원 주소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3천만 원을 어디서? 저녁 8시였어요. 민호는 병실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어요. 은주가 죽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빠, 이거 먹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은주가 죽을 민호 앞에 놓았어요. 민호는 죽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은주야. 왜?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은주는 민호를 돌아봤어요. 얼마? 3천만 원.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3천만 원? 갑자기 왜?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강태수 그 자식. 대부업체에 빚이 있대.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간다고. 뭐? 은주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깨어날까봐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친 거 아냐? 왜 우리가 그 돈을 갚아줘야 해? 어머니가 위험해. 그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한다고. 경찰한테 신고해. 신고해도 소용없어? 이미 보험 계약은 체결됐고
강태수는 종적을 감췄어. 은주는 머리를 감쌌어요. 오빠, 나도 돈 없어. 남편이 사업 망해서 대출 갚느라 정신없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태수였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섰어요. 너. 태수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민호가 태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태수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렸어요. 오빠, 여기 병원이야. 민호는 태수를 놓았어요. 하지만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그 자식 알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천만 원. 내일까지 내놓으래. 못 내면 어머니한테 간다고.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책임져. 당장 그 돈 가져와. 돈이 없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한 푼도 없어요. 노숙하면서 겨우 살고 있어요. 민호는 비웃었어요. 노숙? 그래,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어머니 죽이고 돈 받으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김성훈이 시킨 대로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밀어뜨리려고. 민호와 은주는 숨이 멎었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거든요. 그 따뜻한 손. 저는 평생 그런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태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호는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일어나.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오후 5시. 김성훈이 만나자고 했어. 내가 가. 네. 내가 가서 사정해. 시간을 더 달라고. 그리고 내가 돈 마련할 테니까.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당장 꺼져. 태수는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수는 병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 엄마, 죄송해요. 정말. 태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돼. 다음 날 오후 4시 50분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1,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딸 대학 등록금이었죠. 이것밖에 없어. 어떡하지? 오후 5시가 됐어요. 김성훈이 나타났습니다. 박민호 씨, 돈 준비했어요? 민호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1,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더 주시면. 김성훈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을 세어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게 전부. 안 돼요. 김성훈이 봉투를 던졌어요.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천만 원 아니면 안 받아요. 지금 당장 할머니 병실로 갈 거예요. 잠깐만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강태수였습니다. 태수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나한테 용건 있으면 나한테 말해. 김성훈이 태수를 봤어요. 야, 강태수? 드디어 나타났네. 미안해. 돈은 내가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닥쳐. 김성훈이 태수의 뺨을 때렸어요. 내가 몇 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할머니한테 받을 거야. 태수는 김성훈의 발에 매달렸어요. 제발,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제발. 김성우는 태수를 발로 찼어요. 태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도 아니잖아. 사기꾼 주제에. 김성훈이 병원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민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안 돼. 그럼 어쩔 건데요? 김성훈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작은 과도였습니다. 이거 보여요? 사람 하나 찌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민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계속 앞을 막았습니다. 비키라고. 김성훈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태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칼이 태수의 옆구리에 꽂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김성훈을 밀어냈어요. 김성훈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부축했어요. 아, 아, 정신 차려. 태수는 옆구리를 감싸며 쓰러졌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김성훈은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칼을 버리고요. 태수는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민호 씨, 말하지 마. 구급차 온다. 괜찮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저도 잠깐이나마 아들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아, 정신 차려. 아, 태수의 눈이 감겼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흔들었어요. 강태수, 일어나. 아,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손에는 태수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뛰어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태수가 칼에 찔렸어. 뭐? 은주는 응급실 문을 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민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김성훈이 나타난 것, 칼을 꺼낸 것, 그리고 태수가 자신을 구한 것. 바보 같은 놈.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왜 날 구한 거야?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 아닙니다. 지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칼이 심장을 찔렀어요. 출혈이 심해서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피해자 강태수 씨 맞습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민호는 진술했어요. 김성훈이 칼을 휘둘렀고 태수가 자신을 구했다고. 김성훈은 도주했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고 돌아갔어요. 민호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태수를 봤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저녁 9시였어요. 민호는 할머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깨어 있었어요. 민호야, 어디 갔었니? 아, 네, 잠깐 회사 일이 있어서.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봤어요. 손에 묻은 핏자국. 그게 뭐니? 민호는 재빨리 손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구나. 어머니, 말해봐. 엄마한테 숨기지 마.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강태수요. 칼에 찔렸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어디야? 어디 있어? 어머니, 안 돼요. 아직 몸이. 됐어. 당장 데려가.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민호가 부축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머니, 태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민호를 노려봤어요. 아니야. 내 아들이야. 어머니, 데려가. 당장.
민호는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를 태우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 할머니는 태수를 봤어요. 온몸에 관이 꽂힌 모습. 민수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민호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민수야. 일어나.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태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24시간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민호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병실에 돌아왔지만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은주가 죽을 떠먹이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 배 안 고파. 어머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민수를 잃어버렸고 태수까지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다 내 탓이야.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사라진 날, 내가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잠깐만 조심했어도,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리고 태수? 그 아이도 나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자식이었잖아. 그 아이한테 따뜻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난 뭐 했어? 그 아이를 이용만 하고, 은주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민호는 중환자실 밖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님, 민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민호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태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약한 눈빛이었지만 살아있었어요. 태수는 민호를 봤어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죄송해요. 야, 말하지 마. 힘들잖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민호는 눈물을 참았어요. 괜찮아. 너 걱정하고 계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행이다. 민호는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날 구해줘서. 태수는 작게 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형님한테. 전 동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님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보 같은 놈.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중환자실로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태수를 봤어요. 눈을 뜨고 있는 태수. 민수야. 태수도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는 한참을 태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너 진짜 이름이 뭐니?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강태수요. 그래. 태수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내 민수는 아니지. 하지만 할머니는 창문을 쓰다듬었어요. 너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 그 엄마도 나처럼 30년을 기다렸을 거야.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를 거부했어요.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 절대로. 태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내가 낳고 나면 엄마같이 찾자. 내 진짜 엄마.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어?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30년을 기다린 엄마의 마음을 나는 아니까. 민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퇴원했어요. 옆구리에는 큰 흉터가 남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다행히 췌장암은 아니었습니다. 양성 종양이었죠.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김성우는 체포됐습니다. 폭력 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차에 태웠어요. 뒷좌석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태수가 물었어요. 부산이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부산? 내 엄마 찾으러.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 이미 거부당했어요. 다시 가보는 거야.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엄마가 같이 갈게. 혼자 가면 무서웠을 거야. 태수는 할머니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5시간이 걸렸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확인했어요. 여기에요.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태수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무서워요. 또 거부당하면.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태수는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세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2층 2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회색빛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여자는 태수를 봤어요. 누구세요? 태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대신 말했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여자는 태수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 강태수입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나가요. 당장 나가. 여자가 소리쳤어요. 태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예요. 정말 저예요. 아니라고. 내 아들은 죽었어. 30년 전에. 여자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할머니가 문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저도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예요. 30년 전에요. 여자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도 1995년 9월 12일에 사라졌어요. 시장에서요. 여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제 아들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날이죠. 저도 30년을 기다렸어요. 제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이 아이를 만났어요. 여자는 태수를 봤어요. DNA 검사했어요? 정말 제 아들이에요? 태수는 서류를 꺼냈어요. 한 달 전에 다시 받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요. 99.9% 일치했어요. 여자는 서류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모자관계 적합.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살아있어? 태수는 다가갔어요. 엄마, 저 기억해요. 시장에서 엄마 손 놓쳤을 때. 그만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기억 못해요. 당신 5살이었잖아요. 기억해요.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빨간 원피스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호떡 사주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날 제가 호떡 먹고 싶다고 뗐었어요. 엄마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는데 저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호떡 가게로 갔어요. 여자는 입을 막았어요. 맞아. 그날 내가 나중에 사준다고.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길을 잃었어요. 아저씨가 다가와서 엄마 찾아준다고 차에 태웠어요. 여자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손 놓아서 태수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 안 들어서. 여자는 태수를 끌어안았어요. 태수야, 정말 내가 맞니? 내 태수가. 태수는 30년 만에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거실에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어머니 강미숙은 차를 내왔어요.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니? 태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것, 떠돌아다닌 것, 빚에 시달린 것.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엄마가 못 찾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찾았어요. 5년 전에. 그래. 그때.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겁났어.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 그리고 재혼했거든. 새 남편한테 너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거부한 거야. 미숙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비겁했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만났으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숙은 할머니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 찾아주셔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밤 11시였어요. 세 사람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모텔 방이었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왜, 어머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태수야. 할머니는 태수를 돌아보게 했어요. 너도 피해자였어. 너도 나처럼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자식이었잖아.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알아. 할머니는 태수를 안았어요. 그래도 못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마지막 순간의 사람이었다는 거. 태수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태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내 엄마한테 가. 내 엄마도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엄마 곁에 있어줘야지.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난 괜찮아. 민호랑 은주가 있잖아.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내 민수는 아마 하늘에서 나보고 있을 거야.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해줄 거야. 태수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고마워. 민호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어머니 미숙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미숙은 태수를 끌어안았어요. 그럼 엄마 곁에 있어줘.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할머니와 민호는 차에 올라탔어요. 출발하기 전 태수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창문을 내렸어요. 왜?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태수야. 차가 출발했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호는 백미러로 태수를 봤어요. 작아지는 뒷모습.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마음이 편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평화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할머니는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줄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민호와 은주는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돌봤어요. 이제는 매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은주가 갈비찜을 떠먹였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먹었어요. 고맙구나.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웃으시네. 오후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경희님 맞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신데요. 부산에서 온 소포예요. 민호는 소포를 받았어요. 보내는 사람은 강태수였습니다. 거실에서 소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액자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께, 저 강태수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부산에서 엄마와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지만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매일 밥 차려주시고 저녁엔 같이 TV 봐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일상이에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방황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 따뜻함을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저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죠. 그 용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제 엄마 곁에서 제대로 된 아들로 살아갈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민호 형님, 은주 누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형님을 칼에서 구한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형님은 제 진짜 형이니까요. 또 편지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강태수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착한 아이. 민호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액자를 꺼냈어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어요. 잘 살아라. 태수야. 그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내렸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보내줘야지. 어머니. 민수야, 엄마 이제 괜찮아. 너도 이제 편히 쉬어. 엄마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지? 할머니는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 그리고 사진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대신 태수의 액자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들이니까. 민호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민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미안했다. 엄마가 너희한테 소홀했지. 아니에요. 너희를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없는 아이만 찾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 사랑받았어요.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어머니가 형을 찾으시는 동안에도 저희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단지 형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민호야.
은주도 다가와 할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는 두 자식을 안았어요. 그래, 고맙다. 정말. 한 달 후였어요. 민호는 회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태수가 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식당 주방 보조 강태수.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야, 잘 지내지? 형이다. 다음 주에 부산 내려갈게. 밥 한번 먹자.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형님, 꼭 오세요. 제가 요리 배워서 대접할게요. 아직 서툴지만요. 히읗히읗, 어머니도 꼭 모시고 오세요. 민호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가족이지. 일요일 오전 11시였어요.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옆에는 민호와 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은주가 물었어요. 그래, 먹자.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도 저렇게 뛰어놀았는데.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 슬프지 않아.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야, 잘 있지? 엄마 이제 행복해. 너도 거기서 행복하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고맙다. 모두에게.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민호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민호가 방을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불렀어요. 민호야. 네. 사랑한다. 민호는 돌아서서 할머니를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민호는 방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탁자 위에는 두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수, 5살의 웃는 얼굴. 하나는 태수,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얼굴. 할머니는 두 액자를 번갈아 봤어요. 민수야, 태수야, 엄마의 두 아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달이었어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 준 사람도 치유한다는 것을요.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딘가에서 민수가,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아이들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